꼭 알아둬야 되는 꿀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볼까요? 여름철 냉장고에 음식을 잘못 보관하면 세균 창고가 된다. 근데 일단은 시원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안심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예, 많은 분들이 좀 오해가 많으신데요. 보통 냉장고, 냉동고에 넣어놓으면 균들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마음껏 마구 이제 집어넣으신 경우가 많은데요. 맞아요. 사실은 저희가 약간 다른 예를 들면 화산지대, 몇백 도가 되는 화산지대에도 번식하는 그런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어머나. 마찬가지로 이런 냉동고, 냉장고 같은 저온에서도 증식 잘하는 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리스테리아균인데요. 리스테리아균 같은 경우는 저온에서도 굉장히 증식도 잘하고 번식도 잘해서 자칫 잘못 섭취할 경우에는 그대로 식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푸른 곰팡이도 똑같은데요. 그런 것도 저온에서 증식을 잘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식중독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냉장고와 냉동고는 거기서 이런 미생물들의 증식, 번식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멈춰서 살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가 감염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냉장고는 물론이고 냉동고도 만능이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어요. 네. 좀 비교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보관 수칙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몇 가지 뭐 종류별로 좀 다양한데요. 하나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선 같은 경우에는 내장을 일단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쌀뜨물을 헹구는 게 중요해요. 쌀뜨물에는 녹말이 있습니다. 녹말이 그 화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물질, 균들 흡착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다 소독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충분히 건조한 다음에 용기에 보관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선이나 고기는 굉장히 잘 상하기 때문에 가도 냉장고 안쪽에 하셔야 됩니다. 바깥에 하게 되면 열 출입이 너무 쉽게 일어나서 오히려 쉽게 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달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부분만 간단히 해주시면 되고요. 물로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더 물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관할 때는 그냥 문에다 보관하실 경우는 너무 많이 흔들리면 오히려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안쪽에 고정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는 이물질만 적당히 제거하신 다음에 위생 비닐이나 밀폐용기 쓰시되 제일 좋은 건 사실은 바로 채소 전용 칸입니다. 온도 변화 가장 적거든요. 그래야지만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니까 이 점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견과류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이런 소량 그냥 지퍼백에 담아서 보관하시고 근데 이게 드실 때 상하게 되면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미련 없이 버리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박 같은 경우도 통째로 보관하면 오히려 물러지게 돼요. 점점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차라리 더 맛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잘게 잘라서 밀폐용기에 보관하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냉장고는 한 70%만 채워라라는 얘기가 있듯이 여름철에는 좀 냉기를 잘 돌게 해서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물을 좀 신선하게 유지하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사실은 100% 채우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100% 채우게 되면 120%. 무한대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100% 채우게 되면 오히려 네. 전기세 폭탄이 떨어지고요. 그 한 70%에서 50%만 채워주시게 되면 오히려 냉기 순환이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 냉각이 되고 다 채우면 냉기가 잘 돌지 않아서 오히려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무엇보다 여기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건 바로 온도입니다. 냉동실의 경우에는 영하 15도, 그다음에 냉장실의 경우에는 한 1도. 1도 이하로 유지하시면 좋은데요. 이 온도를 꼭 기억하시고 너무 낮출 경우에는 오히려 전기세 폭탄이 될 수가 있고요. 이보다 높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미생물, 균들이 번식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일단 이런 냉장고라고 하는 건 결코 그 멸균, 살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 증식은 늘 하고 있기 때문에 드실 경우에는 반드시 재가열, 충분히 익힌 다음에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냉장, 냉동, 보관뿐만 아니라 다시 드실 때도 조심하실 게 있어요. 하나 볼게요. 냉동식품 이렇게 해동하면 배탈 난다. 그러니까 해동 방법에 따라서 냉동식품이 세균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고요, 교수님. 네, 이제 주부님들이 급하게 음식을 해야 되는데 그 식재료가 깡깡 얼어 있을 때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요. 자료화면 보시면은요. 대부분 이렇게 상온에 그냥 꺼내놨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마음 조금 더 급하면은 뜨거운 물에 담가놓거나 아니면 맞아요. 찬물에 담가놓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방법 모두가 균일하게 음식물을 녹이는 게 아니고요. 바깥에는 녹아요. 그런데 안에는 아직 그냥 깡깡 얼어 있는데 문제는 이 녹은 부분이 1시간이면 막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해동 방법은요.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해동 모드를 사용해서 녹이게 되시면은요. 이 골고루 안과 바깥을 다 녹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고요. 또 하나가 흐르는 물에 담가 두시면은 물의 온도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또 골고루 녹게 됩니다. 더 좋은 거는요. 미리 전날 냉동실에 있는 음식물 재료를 냉장실로 옮겨서 옮겨서 놓게 되시면요. 천천히 녹기는 하지만 이 바깥에 녹은 부분에 세균이 번식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녹여가지고 음식물 재료를 썼어요. 그런데 이만큼 또 남아 있어요. 그럼 다시 냉동실에 옮겼다가 다시 또 해동했다 하는 이 과정에서 세균이 번식하기 때문에 아예 냉동실에 넣을 때 한 번 쓰실 것만큼만 나눠서 소분해서 넣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잠시 방송 화면이 고르지 못했던 점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장마철 생활 꿀 정보 그 다음으로 이어가 볼게요. 네 번째는요. 세균 번식의 계절, 우리 집 세균 득실득실한 물건 4가지. 뭔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이 앞에 준비를 해놨거든요. 하나하나 자, 살펴볼까요? 무엇이 득실득실한가? 첫 번째, 물병인데요. 사실 물병이 입구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손도 안 들어가고 저는 물 채워서 그냥 대충 흔들어서 씻는데 이러면 세균 많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물병도 그렇고 긴 머그컵도 그렇고요. 네. 씻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그냥 그 다음날 씻어서 대충 씻어서 물 또 담아서 쓰시고 어떤 분들은요. 아예 전날 물을 버리지도 않고 리필 개념으로 그 위에다가 담아서 쓰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물인데 뭐 어때? 그렇죠. 이 네, 물병이 깔끔하다. 입에 닿는 그 순간부터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해서 딱 하루가 지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세균과 곰팡이가 네. 자라게 되고요. 일부 균은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연쇄성 균 같은 균도 자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다 남은 물은 반드시 버리고요. 씻을 때는 꼭 병소를 이용해서 병솔. 미지근한 물과 세제로 깨끗하게 씻고 정말 중요한 거 씻은 물병은 깨끗하게 말렸는데 저 씻은 솔은요. 그대로 두셔서 축축하게 되면 또 세균의 온상이 되니까 바싹 말려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병원 물론 병솔까지도 잘 소독해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점 계속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세균의 온상이 되기 쉬운 물건. 두 번째는 역시나 많이 보시는 걸 거예요. 공개합니다. 수세미 나왔어요. 수세미가 또 이제 바로바로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잠깐 슬픈 소식인데요.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물품 중에서 예.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 포도상 구균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아이고야. 곳 두 번째가 바로 수세미라고 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무려 서로 다른 세균이 무려 360종 정도 발견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1제곱센티미터 아주 작은 면적에서 무려 450억 마리가 발견돼서 충격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세미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미세한 흠집, 미세한 구멍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표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숯 있죠, 숯. 숯이 네. 굉장히 표면적이 굉장히 넓거든요. 구멍이 많아서. 그래서 네네. 물을 많이 머금어서 제습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수세미도 늘 물을 많이 머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균이 많이 번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로 우리가 이걸 헹구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안 좋은 균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교체입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미련 없이 교체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근데 사정상 아무래도 좀 더 오래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정기적으로 소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소독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아크릴과 면으로 된 수세미 많이 쓰실 텐데요. 이런 것들은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중성세제에 충분히 담궈 두셔서 5분 동안 한 주물주물 해신 다음에 그 충분히 정도면 깨끗한 물로 헹구고 완전히 건조만 시켜주시면 네. 충분히 수명을 늘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쓰시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스테인리스 수세미인데요. 네. 수세미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오해를 많이 하세요. 무조건 뜨거운 거에 노출시켜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네.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분이 계시는데 아우, 위험하겠죠. 그럼 마치 마이크로파가 모서리에 집중될 경우에 오히려 화재가 나서 정말 큰 어머머. 사고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되구나.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끓는 물에 충분히 삶아주시는 10분 정도만 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가급적 얇은 수세미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건조가 굉장히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세미를 소독해야 된다는 사실 잘 알고 있었는데 네. 설거지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잊어버리죠. 오늘은 정말 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세균의 온상이요. 주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가까운데 내 얼굴이 닿는 이곳에 어머. 있었습니다. 짠! 화장용 브러쉬. 어머. 나 이거 씻어 보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썼던 건데 이거. 이거 저는 네. 색깔이 다 변해가지고 정말 막 변해가지고 쓸 수 없을 때 빠는데 네, 알뜰하네요. 자주 빨아야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요. 네, 화장 브러쉬도 참 슬프게도 굉장히 균이 잘 번식합니다.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우리가 계속 얼굴에 노출시키다 보니까 얼굴에서 유분, 각질, 때, 각종 이물질이 계속 묻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기에 노출시키게 되면 공기에 있는 수분에 의해서 계속 번식을 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어서 늘 왕성하게 번식을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계속 얼굴을 사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피부에서 여러 가지 균들이 번식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여드름은 기본이고요. 심한 경우 모공을 막아서 모낭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척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2, 4주에 한 번 정도는 꼭 세척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방법은 그렇게 거창한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반 비눗물을 만드시면 돼요. 뭐 주방 세제든 샴푸 같은 거 이용하셔서 충분히 이걸 그냥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30초 정도. 그다음에 깨끗한 물로 헹구신 다음에 좀 바싹 마른 다음에 이런 그 마른 수건 위에서 그냥 충분히 건조시켜 주시면 충분한 세척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황인선 씨도 이제 무대 가기 전에 네. 분장 많이 하실 텐데 이거 빠셔야 많이 돼요. 쓰시죠, 아니, 이거? 좀 모른 척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지금 오늘 치부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브러쉬나 뭐 또 얼굴에 닿는 건데 네. 앞으로 자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특히나 요즘 마스크 때문에 또 피부 트러블이 맞아요. 많이 생기니까 각별히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온상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다 갖고 있는 휴대전화. 휴대전화. 근데 휴대전화도 소독을 해야 됩니까, 교수님? 아, 예, 맞습니다. 사실은 뭐 휴대전화 우리가 늘 쓰는 건데 좀 약간 슬픈 소리 전해드리면 휴대폰 약간 특성이 뭐냐면 늘 열이 나죠. 늘 따끈따끈하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우리가 늘 손으로 만지다 보니까 손에 있는 땀, 유분, 여러 이물질, 각질이 늘 묻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열이 있는 상태에서 수분도 공급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균 번식을 굉장히 잘합니다. 실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장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설사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황색포도산 구균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 바 있어 충격을 준 바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 우리가 또 얼굴에 대고 쓰지 않습니까? 맞아요. 얼굴에 대고 쓰다 보면 결국 피부 틀어부는 기분이고요. 여러 가지 또 모공도 막아서 또 모낭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세척은 필수인데요. 여러분들 뭐 거창한 방법은 필요 없고요. 쉬운 방법이 네. 있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편하게 항균성 물티슈 많이 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항균성 물티슈에는 은, 뭐 산화 아연, 뭐 제올라이트 같은 이런 항균성이 확실히 검증된 그런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항균성 물티슈로 수시로 닦아주시고 또 요즘 많이 쓰는 게 알코올 수압이죠. 알코올 수압을 또 수시로 닦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위생적으로 사는 지름길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알코올 수압으로 네, 핸드폰 소독하는 방법. 네, 알코올 수압, 알코올 솜이라고 불리는데요. 여러분들 마켓이나 또 약국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그냥 찢어서 네. 예. 이렇게 닦아주시고 표면을. 네, 표면을 닦아주시고 이대로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네, 일단 우리가 잘 몰라서. 네, 일단 잘하셨는데요. 예. 근데 이게 거기에 있는 이제 주 성분이 말 그대로 에탄올, 알코올인데요. 그게 충분히 날아가기 전까지는 가급적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손을 대면 다시 제2차 또 번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건조될 때까지만 말려야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생각보다 배웠네요. 간단하니까 저도 방송 마치고 바로 한번 실천을 해봐야겠습니다. 네.